자, 2025년 5007 예비순환 1회 리마인드 특강을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과서의 흐름을 계속 익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복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들어도 돼요. 처음에는 목차를 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되고 목차 옆에다가 가피, 조금 키워드 같은 걸 적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쭉 훑어보면서 나중에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옆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목차를 1단계로 학습을 먼저 하고 2단계로 본문에서는 목차, 개념, 그 다음에 쟁점 위주로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쟁점은 학설 판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학설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판례입니다. 결국 답안지는 재판 실무이기 때문에 판례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판례는 가장 먼저 결론부터 알아야 되고 그 결론이 나오는 논거를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비순환부터 이게 다 학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눈여겨보려고 해야 돼요. 마지막은 판례인데 예비순환부터 리딩 판례는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리딩 판례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제 리딩, 리더, 주요 판례죠. 주요 판례. 주요 판례, 주요한 판례다. 중요한 판례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 내려가면서 여러분 지금 가로넣기 시험 봤잖아요. 가로넣기는 날마다 누적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누적적으로 보면서 키워드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질문 나온 거 몇 가지 볼게요. 교과서에 보면 각 주에 법규와 법규범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법규는 내부법, 외부법을 포함한다.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순수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알 필요 없습니다. 내부법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행정부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중에 보면 행정규칙이에요. 이런 행정규칙은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입니다.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또는 사무처리 준칙이에요. 대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법규 명령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내부법은 공무원과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는 거예요. 공무원과 담당 공무원을. 외부법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겁니다. 국민의 권력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게 법규인데 내부법, 외부법을 포함하는 법규, 대외적 규제를 할 때는 법규범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알 필요는 별로 없어요. 수험적으로 볼 때는. 수험적으로는 제가 이문자 특강에서 말한 것처럼 법규범 이렇게 기억을 해버립니다. 법규범. 법규범은요, 잘라서 그냥 법규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규범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따라서 그냥 규범이라고 가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교과서에 규범 통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법자가 숨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규는 법규법의 줄말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내부법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법규라는 단어 자체죠. 법률관계의 규율, 누구예요? 대정부승료 많이 걸렸네. 연상 단어가 대정부승료이죠. 연상을 계속하세요. 대회는 누가 있다? 국민. 그래서 법규란 말에 하면 국민자를 저는 떠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 연상단은 대정부승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처분과 이런 법규명령의 차이는 뭐냐? 자, 법칙을 보면요. 헌법이 있죠.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3일차 정도면 강의에 나올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명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규명령이에요. 그리고 조례니 규칙 이런 게 나옵니다. 개념은 아마 교과서 앞부분부터 나올 거예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고시나 훈련 같은 행정규칙도 있어요. 자, 물론 내부법, 외부법 나누기도 하는데 고시 등은 얘는 행정규칙이죠.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고시, 훈련, 예교 이런 것들은 이건 행정규칙이에요. 그리고 얘는 법규명령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행정부에서 만든 이 법규명령만 법규명령이라고 협의를 보기도 하지만 조례나 규칙도 광의의 법규명령으로 포함시킵니다. 이게 이제 협의, 광의 이렇게 좀 나눠요. 따라서 조례 규칙도 법규,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의의 행정입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명령은요.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뭐예요?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명령해서 그럼 대통령의 명령이다를 영자를 붙이는 거예요. 대통령령. 그러면 대통령령은 뭐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헌법상 근거를 당연히 둬야 돼요. 대통령령 헌법 75조에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도 국민의 권력을 규율하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총리죠.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의 부자를 빼서 각부 장관도 명령할 수 있어요. 구령. 이때 대통령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총리령 구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령정보센터에 컴퓨터로 들어가서 폰으로는 아마 잘 현출이 안 될 텐데 컴퓨터로 들어가서 도로법을 딱 치면 옆에요. 도로법, 법적으로 끝나면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법 시행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뭐냐면 법의 제목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붙여. 예를 들면 건축법이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이렇게 법 제목 옆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붙입니다. 본문에는 예를 들어서 본문에. 예를 들면 건축법 제1조 제1 항에 따르면 무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본문 안에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법 제목 자체에는 예를 붙여.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법규명령을 협의 법규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자치규범이라고 쓰기도 하고 규범 대신 뭐라고도 쓸 수 있다고요? 자치법규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치규범, 자치법규 똑같은 말입니다. 법규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례규칙도요, 지역은 한정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관악구에서 만든 관악구 조례나 관악구청장이 바라는 명령이 이 규칙은요,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라는 얘가 그 명령입니다. 단체장의 명령을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구청장의 명령이 관악구 규칙이 돼요. 그런데 이 조례 규칙은요, 관악구 주민의 권리물을 규율해요. 얘하고 차이는 뭐예요? 법규명령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데 얘는 지역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법규명령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지만 조례 규칙도 그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광의의 행정입법, 광의의 법규명령이라는 말도 쓰기는 해.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를 규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규범. 법규범. 그러면 처분은 뭐냐? 처분은 이런 법규범의 규범의 근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집행행위가 있는데 그 집행행위에 처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행위는 뭐가 있느냐? 굉장히 많겠죠. 행정장면에는 행정 지도하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일정한 사실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처분은요 가장 복권적이야. 가장 권력적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은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범의 근거에서 일정한 행정 집행,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집행행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처분이다. 처분행위는 집행행위입니다. 이런 처분으로서의 집행행위는 반드시 법규명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왜? 국민의 권력을 규율하니까. 그럼 법규명은 수범자가 일반적이고 미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얘는 추상적 규율이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겁니다. 그럼 얘는 처분은요, 집행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법규령에서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요, 운전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미래 반복적으로. 근데 제가 만약에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했어, 그럼 딱 걸렸어 그 자리에서. 그럼 교통경관이 와서 딱지 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인데 딱지 떼는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니까. 나중에 이제 범칙금 납부 명령 같은 게 나오는데 결국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처분.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다음.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차이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취소사유, 무효사유는요, 기본적으로 일정한 행정작용. 제가 행정작용이라고 하면 여기는요, 다 포함되는 거야. 행정부 내에서 일정한 작용을 하는데 행정입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법작용을 하면 이게 행정입법이야.
행정입법이라는 말 자체를 뜨면 행정부 내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집행행위도 한다고 했죠. 집행행위 종류가 더 많겠지 사실은. 뭐 행정지도, 사실행위, 뭐 권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건데 여기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처분이라고 한 거예요. 처분. 행정행위, 즉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작용이 위법해.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면 무효사유.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을 문자가 없다. 근데 취소사유라는 것도 있는데 취소사유는 뭐냐면 취소사유는요. 위법하지만 아직은 유효한 거야. 왜 유효하냐? 나중에 보면 공정력이 있을 때만 유효해. 근데 공정력은 어디만 인정된다? 바로 행정행위, 즉 처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처분은 만약에 위법하다. 이 행정령이 만약에 처분이야.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면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위법성이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 그럼 무효. 중대하지가 않아. 또는 명백하지가 않아. 그럼 취소사유. 무효사유면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면 질문. 무효사유면 소멸시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무효사유일 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무효를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서 무효였어. 그래서 얘는 무효 확인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취소사유면 효력이 있잖아. 하자는 있지만. 그러니까 효력을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무효사유에 관해서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 얘는 확인 소송인 거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면 확인만 시켜주면 끝나. 그런데 취소 소송은 취소해서 효력을 소멸시켜야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형성소송이 되는 거야. 이것도 기초법 개념에서 했죠.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이행소송이 없다고 했지 우리는. 왜냐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권력분립에 반하니까. 지금 제 말이 80% 이하로 이해돼도 아무 상관없어.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니까. 그러면 질문이 들어와요. 보세요. 법규명령이 위법해. 법규명령이 위법해. 질문. 취소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왜 없다? 공정력은 뭐한테만 인정된다? 행정행위 처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야.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은 공정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규명령 위법하면 그냥 무효밖에 없어. 질문. 공법상 계약이 위법하면 취소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역시 없다. 왜? 결국은요. 얘만 행정행위 처분만 뭐가 있다? 공정력이라는 무시무시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얘만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자가 중대명백해? 그러면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냥 무효 사유가 되는 거지. 그럼 언제 무효 사유가 언제 취소 사유냐? 이걸 나중에 배워야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취소 무효 사유. 중대하지 않거나 그게 나중에 절차상 하자. 명백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취소 사유.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는 사실 구분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형화돼 있어. 예를 들면 절차상 하자면 취소 사유, 무관한 자의 처분이면 무효 사유. 이거 한번 적었었죠. 기초법 개념 할 때 적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절차상 하자면 원칙상 취소 사유. 왜냐면 절차도 굉장히 중대한 절차가 있어. 우리 사드 배치할 때 그 환경영향평가 나왔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거치면 절차인데도 그건 무효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칙상 절차는 사전에 거치는 절차는 중대하다고 잘 보지 않아. 그냥 사전에 거치는 수단에 불과해. 그럼 취소사유. 근데 무관한 절차에 권한도 없는 애가 처분을 했네? 그럼 무조건 무효. 또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을 했어. 근데 처분할 때는 위헌이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얘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어. 그럼 취소할까요? 무효사유일까요? 생각해봐. 공무원이 법률을 집행할 때는 얘가 아직 위법한지 위헌인지를 몰라. 그래서 일단 적용해서 처분이 나왔어. 그런데 나중에 헌재에서 이게 위헌이래. 그러면 공무원 입장이 여러분 입장에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을 할 때, 처분을 할 때 그 법률이 위헌일지가 명백해요? 명백하지 않아요? 명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취소 사유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들어만 놔. 왜냐면 나중에 이게 한 챕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챕터에서. 무효사유, 취소사유 구별이 쭉. 근데 미리 한번 들어보면 내 나중에 교과서를 읽을 때 부담이 없겠지. 다 얘기했네. 법규명령 또는
사실행위, 공법상 그냥 다 마찬가지예요. 이 법하고 그냥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 행정행위 즉 처분만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학설 다툼이 있어. 근데 우리는 중대 명백설. 하자가 중대하고 and예요. 명백해야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나중에 유형을 다 배운다. 그 다음에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거는 사실 2차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알아는 둬야 돼. 알아는 두는데 뭐냐? 여기 보세요. 이제 오늘 배우겠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걸 배울 텐데 법규명령은요. 법률의 유임을 받아야 되는데 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그냥 개념을 학문적 개념이야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요. 그런 법 제목 이름은 없어 실제로. 그냥 학문적 개념이야. 법규명령에는 이 단어도요. 학문적 개념이야 사실은. 왜냐면 법전에 법규명령이라는 단어는 없어. 어쨌든 법규명령이면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행령, 시행규칙일 텐데 법규명령 안에는 위임명령도 있고 집행명령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건축법 시행령을 봤을 때 어떤 조항이 위임명령이고 어떤 조항이 집행명령이냐 찾는 건 정말 쉬워 사실. 어떻게 되냐면 법률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시행령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쭉 밑에 훑어봐봐. 만약에 대통령령이야 또는 시행규칙이야 여기서 여기로 위임하는 걸 위임, 위임받은 걸 다시 넘기면 다시 대체를 써서 재위임. 물론 법률에서 곧바로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임명령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임명령은 예를 들면 제 몇 조 1항 이렇게 써. 법 제 몇 조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법률에 위임을 받았다는 표시야.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위임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규칙은 제 몇 조 제 2항 0으로부터 재임을 받았으면 여기다 0이라고 써요. 0 제 몇 조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럼 얘는 위임명령이에요. 물론 시행규칙도 그냥 법 이러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거구나. 0이라고 나오면요. 재임받았구나. 두 번째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위임명령은 뭐냐? 위임을 받는 거예요. 뭘 위임받느냐? 이 위임은 법규사항을 위임받는 겁니다. 법규사항을 위임받아. 법규사항은 뭐예요? 법규가 뭐라고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사항을 위임해 준 거예요. 결국 뭐냐면 법률에서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위임명령은 결국 규정 내용이 뭐냐? 얘는 법규사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규사항을 정한다는 말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했다는 거야. 국민의 권리 의무는 위임받지 않고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왜? 국민의 대표는 의회에서만 법률로 법규를 창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위임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게 얘는 가능해진 겁니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집행명령은 뭐냐? 그 위임받은 내용으로 얘는요. 위임명령 조항은 새롭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그리고 그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따른 집행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세법에서요. 조세 대상자를 여기서 이 정도 범위에서 네가 정해. 그럼 여기서 정하는 거야. 정하고 나서 그 조세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과세하고 징수할지를 얘가 정해. 그래서 이 둘은 나중에 서로 결합되는 거예요. 다만 집행명령은 위임받은 내용을 여기서 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결합은 되지만 집행명령 자체는 법규상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규상은 여기서 이미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집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정해.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법규상을 안 정하니까 법적 근거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는 국민의 권리물을 새롭게 규율할 수 있느냐? 얘는 안 돼. 왜? 위임명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이런 걸 나오는 거죠. 뭐냐면 집행명령은 법적 근거가 필요 있다. 그럼 틀린 거고. 집행명령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새롭게 규율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위임명령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위임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법 제배조, 령 제배조.
이런 단어 나오면 아 얘는 위임명령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법률 하나 안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법률 전체가 다 어떤 시행령 전체가 다 위임명령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수험적으로 중요한 거 뭐냐? 뭐 포괄적인 금지원칙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앞으로 배울 건데 걔는 다 예지. 보통 우리가 법규명령의 한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사실 예를 의미해요. 왜냐면 얘는 법적 근거도 필요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보통 법규명령이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 위헌 위법하다 얘기할 때는 이 위임명령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결합되면서 통칭해서 법규명령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법규명령의 한계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위임명령이에요.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 인감이다. 자 내용은 이해 못하더라도 앞에 카테고리는 뭐예요? 인간의 연상단은 뭐예요? 인간 보충 뭘 보충해 준대. 그래서 또 완성 법률관계를 완성시켜 주니까 형성적 행정행위 앞에 카테고리겠죠. 그럼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사실 현실에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면 기본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기본행위를 하고 행정청에게 인가를 신청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무행정청, 주무는 뭐냐면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청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인가를 해줘. 결국 이 인가는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완성시켜줘.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요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관리 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그러면 사립학교의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합니다. 보통 임원이라고 하면 뭐 이사, 감사, 대표 이런 애들이죠. 그런데 임원을 선출하면 사립학교도 학교 법인이에요. 여기 법인. 사법인이지, 사법인.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직 사회활동을 안 해보셔서 그러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개인 창업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런 거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대표나 임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서울 같으면 서초동 가가지고 법원에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안 하면 효력이 없어. 이사, 감사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법인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사립학교는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립학교가 주식회사처럼 막 운영되거나 이래버리면 교육의 공공성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대신 당근과 책찍을 동시에 주는 거지. 일정한 책찍을 준단 말이야. 교육부 장관의 일정한 감독을 받게 해. 그래서 얘네들은 임원을 지들이 선출할 때 사실 사회는 비리비재예요. 막 파벌싸움하고 막 사학비리 장난이 아니잖아. 사학비리는 왜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이사회를 딱 장악해버리면 그 사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산들 지들끼리 막 흥청망청 써요. 그러니까 막 그 이사회를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뭐 몰래 신고해가지고 막 고발을 하고 장난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임원을 선출해. 여기는 사법행위야. 사법상 법률행위죠. 그런데 지들끼리 파벌싸움 해가지고 아무리 임원을 선출했더라도 임원 등기가 무조건 되진 않아. 뭘 받아야 되냐면 교육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돼. 이때 주무장관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인가를 신청하면 교육부 장관이요 사립학교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 임원 취임 승인을 해줘. 중요한 거 뭐냐면 학문적 개념으로는 강학상 인가지만 현실에서는 인가는 다 안 쓸 수도 있어. 여기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얘가 강학상입니다. 이 승인이 나와야 비로소 기본행위인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행위의 효력이 완성돼 버려요. 그래서 이 임원 취임 승인서를 가지고 나중에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원 취임 승인을 못 받았어? 그럼 얘는 효력이 없어요. 임원으로서 선출의 효력이 없어. 아예. 그런데 만약에 이 임원 취임 승인이 나오면 소급적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얘는 임원의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효력이 없다. 무효야. 근데 영원한 종국적 무효가 아니라 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해. 근데 이 용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민법에서는 되게 유명한 개념인데 유동적 무효라는 건 현재는 무효지만 유동적이야. 유효가 될 수 있어.
언제? 인가를 받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사교학교 임원 취임식이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토지거래법은 입시에서 나오긴 했지만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얘는 리딩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교학교 임원 취임식은 최근에도 우리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말고 한 삼순환 가잖아요. 우리 예비 끝나면 내년에 이제 삼순환인데 삼순환 가면 시험에 나오는 인간을 제가 한 7개를 적어줘 버려요. 그냥 아예. 그럼 그냥 그 7개만 주기장처럼 보면 돼. 근데 인간은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아파트 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가가 되게 많아. 그래서 조합에서 지금 생소할 텐데 시행계획 인가라든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조합 총회에서 자기들끼리 안건을 올려서 거기서 다수결을 통과한단 말이야. 통과를 해도 효력이 없어. 주무부에서 관리처분 계획 안건에 대한 그 의결에 대해서 인가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걔도 강화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를 나중에 딱 적어줄 거야. 특히 조합 때문에 얘가 중요해. 조합 때문에. 최근에 엄청 뜨고 있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나온 질문은요. 앞으로 배워야 될 다 내용들이야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해당 파트 예습하거나 강의 듣거나 복습할 때 이제 굉장히 편하지. 이제 한번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교과서를 읽는 사람과 맨 땅에 헤드가면서 읽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 아침 리마인드 특강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왜냐면 본 강의 시간에는 막 흐름 쫓아가고 연결하다 보니까 잠깐 딴 생각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가지고 벌써부터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씩은 다 경험하죠. 근데 그런 미진한 부분을 다음날 리마인드 특강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막 써놔. 근데 선생님 볼 때 이거 수험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역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또 얘기를 해줘.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마음에서 내려놔. 왜냐면 이런 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은 오히려 수험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학문적 실력을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학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을 아는 것은 행정법을 전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질문 많이 했어요. 자, 오늘 리마인드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